반갑습니다. 생키입니다. 네,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상증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매매 타점으로 접을 만한 자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거 보기 전에 저희 이제 최근에 무상증자를 했던 기업들을 제가 이제 신주 배정 비율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뭐 1대8이라든가 노토스 1대5 그리고 1대4, 1대3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뭐 비플라이 소프트를 빼고는 웬만하면 대부분이 다 연간 유보율이든 아니면 분기당 유보율이 전부 다 뭐 8천, 뭐 노토스는 8천이 넘고요. 아직도요. 공구먼 같은 경우는 13,000이 넘습니다. 분기 유보율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보율이 큰 종목들이 아무래도 맞습니다. 네, 유보율이 큰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단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공구먼이라든가 G2파워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뭐 실리콘투도 마찬가지고요. 모아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라든가 작년 하반기에 상장을 했던 기업들입니다. IPO를 통해서 이 말씀드렸던 잉여금이 남으면서 네, 유보율이 좋아졌고 그거에 따라서 무상증자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돌아가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제 무상증자하는 기업을 이 매매 타점으로 잡을 수 있는가? 사실은 매매 타점으로 잡을 수 있는 지역에 뭐 먼저 이렇게 무상증자 결정 공시를 내리는 날은 사실은 바로 점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상단하면 되긴 하는데요. 그리고 보통 그 다음날까지는 영향을 미치다가 떨어지고요. 근데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통 한 이틀 정도는 상승을 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노토스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노토스는 되게 독특한 경우입니다. 무상증자 결정을 하고 나서 쭉 올라간 종목 중에 유일한 종목입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종목 중에서는 저런 종목이 많지는 않거든요. 엔지캠입니다. 무상증자 결정 이후에 떨어지죠. 자, 모아데이터도 무상증자 결정 이후에 하루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요. 조강도 마찬가지로 무상증자 이후 이제 시간 외에 무상증자 결정을 이제 발표했기 때문에 이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올라가고 그 다음날 올라갔다 바로 떨어지죠. 자, 실리콘투는 이미 회사에서 무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뭐 이렇게 예고를 해놨던 회사였었고요. 그래서 무상증자 한 날 결정을 한 날 그 다음날 바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했던 CBI도 마찬가지입니다. CBI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갔는데 사실은 그렇게 요만큼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있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CBI도 무상증자를 결정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CBI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익이나 영업이익률이 뭐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했었던 엔지캠 생명과학도 그렇고 무상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유보율이 높아서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가 별로 비리비리한데 사실 무상증자 한다고 그래서 바로 사람들이 뭐 특히 이제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온 경우에는 바로 이익 실현하고 네, 뭐 재료 소멸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상증자 결정을 하고 나서 보통 한 이틀 정도 그날과 당일날과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만 상승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게 권리락 이틀 전입니다. 자, 권리락 이틀 전이 많은 종목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드릴까 찾아보다 보니까 권리락 이틀 전이 많이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자, 권리락 이틀 전에 양봉이면 그 다음날도 양봉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기 노토스는 아니고요. 엔지캠도 아직 권리락을 안 했기 때문에 자, 모아 데이터 봐보시면 권리락 이틀 전에 양봉을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다가 양봉 그리고 양봉 그리고 권리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강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그냥 떨어져 버렸습니다. 실리콘투도 결정 이후에 3원봉을 그리고 마무리를 했고요. 공구먼은 좀 다르죠. 자, 이렇게 떨어지다가 권리락 이틀 전에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상승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CBI는 뭐 계속 아직도 하락 중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방금 보신 뭐 대표적인 이제 두 종목이 있겠죠. 공구먼이나 모아데이터처럼 권리락 이틀 전에 권리락 이틀 전에 좀 상승한 종목이 그래도 올라가서 권리락에 들어가더라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되게 중요한데요. 권리락 1까지 뭐 오버나잇이나 스윙을 하셔가지고 무증 받으시라는 거 아닙니다. 무증 받지 마세요. 무증 안 좋습니다. 무증에서 성공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무증은 받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이렇게 권리락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갈 때 이때 매매해야 되느냐 하지 마십시오. 권리락 이후에 이 신주 배정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이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 노토스 같은 경우도 네, 요만큼이나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권리락 한 날 가격이 10,000원이었는데 4배 올라갔었습니다.
4배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물론 정말 이제 운이 좋거나 아니면 이제 타점이 좋으시거나 정말 그러신 분들은 여기서 타서 이렇게 더 드실 수 있었겠지만,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음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끝까지 떨어지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이제 물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뭐 희망도 없습니다, 이거는요. 예, 무증 이후에 쭉 흘러내립니다. 자, 보통은 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이제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 기업들은 무증 이후에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 공구먼도 그렇고 이렇게 쭉 흘러내립니다. 노토스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무증은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리락 이틀 전에 양봉이면 그 전날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 있습니다. G2파워 말씀드릴게요. G2파워는 8월 11일이 네, 뭐 신주 예정일이고요. 그리고 8월 10일이 권리락일입니다. 8월 10일이 권리락일입니다. 그러면 이틀 전이면 내일이거든요, 월요일. 그러니까 8월 8일이 권리락 이틀 전이고요. 마침 제가 이제 봤더니 시간외가 3점 몇 프로인가 지금 올라서 끝났어요. 그러면 내일 양봉을 만약에 시가보다 올라가서 마무리한다 그러면 양봉이 나올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G2파워는 충분히 저희가 이 매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유심히 봐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번 관심주로 한번 넣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에 어떻게 매매 타점을 잡으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권리락 이틀 전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네, 권리락에 차라리 이런 식으로 지금 요즘에 이제 무증 가능성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피코그램이나 대동종자나 뭐 이런 이제 종목들, 아니면 이제 좀 요즘에 좀 뜸해졌지만 청담 글로벌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무증 가능성 때문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그런 매매 방법을 통해서 그때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탄력 있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